안녕하세요. 스카이과학의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의 복사 평형과 지구 온난화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차근차근 볼 건데 첫 번째 내용이 지구의 복사 평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복사 평형. 자, 복사 에너지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복사 에너지를 어떻게 보자 했다? 열 에너지라고 보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더 쉬워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기본적인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물체 표면에서 방출되는 열 에너지, 방출되는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사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인데 그냥 우리 열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사 평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복사 평형. 복사 평형은요. 자, 평형이라고 하는 건 같아진다라는 얘기야, 그치? 우리 어떤 물체가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할 건데요. 어떤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는데 물체가 어떻게 하는 거?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랑 빠져나가는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랑 이 둘이 흡수되는 양과 방출되는 양이 같으면은 뭐라고 한다? 복사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흡수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을 때 복사 평형이라고 한다 라고 알면 돼요. 자, 이렇게 복사 평형이 되면 뭐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냐면 온도가 일정해진다 라는 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더라 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고요. 자, 지구의 복사 평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도 어떤 복사 에너지들에 의해서 흡수되는 복사 에너지,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평형 상태를 이루더라 라는 것들 볼 겁니다. 자, 얘가 지구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거 있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기준으로 얘가 100%라고 두고요. 지구로 들어올 건데 흡수되는 양, 지구에 흡수되는 양이 전체 얼마? 전체 100% 중에 70%가 흡수가 돼요. 그리고 반사되는 것이 30%더라. 그래서 실제로 흡수되는 것이 70% 흡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표에서 방출되는데 우주로 방출되는 양이 얼마다? 70%다 라는 거죠. 우주로 방출되는 것이 70%다. 그래서 총 흡수되는 양 몇 퍼센트? 70%랑 방출되는 양 얼마? 70%로 같다 라는 거. 그래서 흡수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기 때문에 복사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고요.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다.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더라 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 자, 여기에서 하나 봐둬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표에서 방출되어서 대기에 흡수되었다가 지표에서 방출되어서 대기에 흡수되었다가 다시 지표로 재방출되는 요 과정이 있어요. 그쵸? 요 과정. 이 과정 여기서 눈여겨봐두고요.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자, 지구의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볼게요. 참고로 볼 거예요. 복사 평형에서 지구의 위도별 불균형.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나오는데 적도, 위도 30도, 60도 이렇게 세 가지를 표시했어요. 지구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구형이기 때문에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구형이기 때문에 각 위도별로 에너지가 불균형하다라는 거, 다르다. 그래서 0도에서 에너지가 많고요. 그 다음 30도 에너지 적고요. 60도 에너지. 고위도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감소로 인한, 그치?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흡수되는 양이야. 흡수되는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진다.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기 때문이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도별 복사 에너지양, 태양 복사 에너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어떤 복사 에너지도 있다고요? 지구에서 빠져나가는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도 존재할 거야. 이것을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얘가 주황색 그래프가 태양 복사 에너지인데 우리 어떻게 찾을 거냐면요. 일단 위도가 0인 지점을 찾아서 쭉 하나의 세로줄을 이렇게 그어요. 세로줄을 그었을 때 복사 에너지가 큰 것이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두면 돼요. 복사 에너지라고 두고요. 얘는 뭐 되는 거? 흡수되는 거다라는 거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복사 에너지 크기가 작은 것을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둘 거고요. 얘는 방출이라고 적을 거야. 그러면 위도가 0인 지점에서는 흡수되는 양이 방출되는 양보다 많기 때문에 이만큼의 에너지가 남은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에너지 과잉이라고 정리를 할 겁니다. 남아있는 에너지고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요. 흡수되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양보다 적기 때문에 이 두 개 부분을 에너지라고 적을게요. 그냥 에너지 부족이라고 정리를 할 거예요. 이때 과잉되는 양, 남는 에너지 양과 부족한 에너지 양이 어떻다? 같아요. 그래서 열평형 상태를 이루는 겁니다. 됐죠? 이때 남는 에너지가 부족한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남는 에너지가 부족한 쪽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이동을 합니다. 이 에너지의 이동은 누가? 대기나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대기나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대기와 해수가 열 에너지를 가지고 이동을 시키더라 라는 거 알면 되고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요. 하나 더. 위도 38도인 지점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만나는 이 부분. 여기 아니고요. 이쪽은 뭐될 거예요. 잘못 그렸네. 이 부분. 그래서 위도가 38도인 지점, 약 38도인 지점에서 에너지 이동이 가장 많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위도 38도에서 에너지 이동이 가장 많다라는 거. 얼핏 봤을 때 남는 에너지 양,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은 지점이니까 에너지가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도 이동하고요. 이렇게도 이동하고요. 이렇게도 이동해요. 38도, 37에서 39 사이, 36에서 40 사이, 35에서 41 사이 이렇게 이동해요. 그러면 38 지점에서는 하나, 둘, 셋 에너지가 3만큼 이동하는 거고요. 39 위치에서는 에너지가 하나, 둘, 2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봤을 때 38도 지점, 위도 38도 지역에서는 에너지 이동이 가장 많다라는 거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온실 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 효과. 자, 온실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요. 온실 기체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온실 기체라는 것이 존재를 해. 대기를 이루는 온실 기체인데요. 온실 기체의 종류 정도 알면 돼요. 일단은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산화탄소 있고요. 그 다음 수증기도 온실 기체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메테인 이런 것들이 온실 기체로 사용이 되더라. 거의 대부분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테인은요. 뭐 때문에 나타나냐면 화석 연료에 연소 과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온실 효과 두 개 볼 건데요. 대기가 없는 달과 대기가 있는 지구 두 개 비교를 할 거예요. 대기가 없는 달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 전부 다
달의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다 빠져나가. 그래서 들어오는 에너지 전부 빠져나가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 그래서 얘가 평균 온도가 약 몇 도 정도 되냐면 마이너스 18도씨 정도로 낮더라 라는 걸 알면 되고요. 자, 대기가 있는 지구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대기에 의해서 전부 빠져나가는 것에서 일부가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일부가 다시 지표로 되돌아오는 거죠. 지표로 되돌아와. 그래서 대기가 없을 때보다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조금 더 높아지더라. 그래서 평균 기온이 약 15도씨 정도로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기에 있는 온실기체가 일정하면은요,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이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지면은 어떻게 돼?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요, 온실기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구온난화는 어떻게 됐을 때 온실기체의 양이 어떻게 될 때? 증가할 때 지구의 온도가 15도보다 평균 온도가 15도보다 점점점 높아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온실기체의 양,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테인인데 얘는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주범은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온실기체가 뭐다? 이산화탄소다라는 거 알면 돼.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영향을 주더라. 그러면은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평균 기온인데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평균 기온은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화석연료의 사용이 많다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들이라든가 기계들이 발달함으로 해서 온실기체가 증가해서 평균 기온이 더 높아지더라 라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지구온난화보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지구온난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더라 라는 것까지 참고로 알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 나올 거예요. 그래프들 보면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래프,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처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의해서 평균 기온이 달라지더라 라는 것들 확인하면 됩니다. 자, 지구온난화 현상에 영향 나와 있어요. 평균 기온이 높아졌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냐면은요, 빙하가 녹아요. 빙하가 녹아. 그래서 빙하 면적이 감소해요. 그리고 해수면의 높이가 증가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것은 빙하가 녹아서 물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가 높아져서 해수의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높이가 높아져요.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면요, 육지 면적이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하게 돼요. 육지 면적이 감소하면 식물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광합성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광합성량이 줄어들면은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광합성량이 줄어들었다?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수 없다. 온실기체가 그대로 있다. 점점 많아진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에 의해서 지구온난화가 과속화되는 겁니다. 가속화되는 거고요.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하면 돼요? 되게 단순하다, 그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책들은 일단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여야 돼. 사용 안 하면 되고요. 근데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해. 줄이고요. 그리고 얘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연료들 만들면 되죠, 그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광합성량을 높여야 되죠. 나무를 심거나 숲을 늘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지구온난화 대책까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 수업한 내용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의 복사평형과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봤는데요. 지구의 복사평형, 우리 복사에너지를 열에너지라고 생각하면 조금 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사평형은 흡수되는 복사에너지 양과 방출되는 복사에너지 양이 같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해지는 것을 복사평형이라고 하고요. 지구에서는요, 태양 복사에너지 전체 100 중에서 대기나 지표에서 반사되는 30을 제외한 나머지 70이 흡수되고요. 이 흡수된 것이 우주로 70이 모두 다 방출되기 때문에 흡수된 양과 방출된 양이 같아서 복사평형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다라고 알면 되고요. 이때 대기에 흡수된, 지표에서 방출된 복사에너지가 대기에 흡수되어서 일부 지표로 재방출되는 현상을 뭐라고 했다? 온실 효과라고 하더라 라는 거. 그래서 온실 효과는요, 온실기체,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테인 같은 것들이 대기 중에 존재를 하게 되면은요, 대기가 없을 때는 복사에너지 전부 다 방출이 되기 때문에 이 온도가 낮게 나타나요. 근데 대기가 있으면은 온실기체,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테인이 일부 지구 복사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다시 방출하기 때문에 대기가 없을 때보다 온도가 높아지더라. 그래서 대기가 있어야지만, 온실기체가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높은 온도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때 온실기체가 있는데 이 기체의 양이 더 많아지면 이상이 생기는 거죠. 온실기체가 있다고 무조건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하면 지구온난화 현상이 나타나더라.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이산화탄소고요. 이산화탄소 양과 평균 기온이 거의 비례하는 형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평균 기온이 높아지더라 라는 거. 그래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대책은 어떤 건지 알아봤고요. 그래서 지구의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그죠?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에 위도별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다르다. 방출되는 지구 복사의 에너지 양은 일정하지만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다르기 때문에 위도별로 복사 에너지 양이 다르다. 저위도에서는 에너지가 남고요. 고위도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쪽으로 이동시켜주기 위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더라. 그래서 전체적인 연평균 기온은 일정하다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지구의 복사평형과 지구온난화 정리를 했습니다.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